옛날에 행복 가득한 왕국이 있었지요. 그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죠. 그 왕과 왕비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곧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오로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모두들 초대받았지요. 심지어 미스테리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큰 실수를 했답니다. 딱 한 명의 요정만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왕과 왕비들까지 오로라에게 선물을 주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요정의 시간이었지요. 그 요정들은 오로라에게 무척 독특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선물했지요. 이제 마지막 세 요정만 남았어요. 그들도 오로라에게 멋진 선물을 줬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하여라. 작은 공주야, 나의 선물은 영원한 행복이야. 넌 영원히 슬픔 없이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도회장이 온통 초록색 연기로 뒤덮였어요. 연기가 사라지고는 검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왕은 아름다운 의식을 깨뜨리는 이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지요.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악한 마음의 검은 요정이었어요. 모두들 초대받았군.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왕과 여왕들, 그리고 요정들까지. 불행하게도 나만 빼고 말이야. 그 왕은 그들의 무례함에 사과했어요.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없다면 공주 곁을 떠나지 않겠어.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자라겠지. 하지만 그녀의 16살 생일 해지기 전 바늘에 찔려 아름다운 공주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정말을 잡아라! 왕이 소리쳤지만 그 사악한 검은 요정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사악한 검은 요정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한 마지막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저주를 풀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죽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그게 나의 선물이랍니다. 그 왕은 이 나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모든 바늘과 바느질 기계, 심지어 바늘과 닮은 물건조차도 모두 모아 성의 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오로라 공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왕은 3명의 요정에게 어렵지만 오로라 공주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로라 공주는 그 3명의 요정 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지며 검은 요정의 저주가 오로라의 16번째 생일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침대에 꽃들을 놓았어요. 그렇게 오로라는 잠자는 공주가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한 잘생긴 왕자가 지나는 길에 가시덤불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그 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부하가 그 성과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왕자는 무척 궁금한 나머지 그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덤불이 너무 크고 가시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덤불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고 2명의 자고 있는 병사를 보았지요.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성을 따라 걸어갔고 왕의 침실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바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잠들어 있는 그 공주의 침실이었어요. 그 왕자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공주를 보고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포개었어요. 당신이 바로 잠자는 공주군요.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져버린 그 왕자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지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놀라워하며 오로라의 방으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올랐어요. 그들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 왕자는 공주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왕 역시 공주와 왕국을 구한 그 왕자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머나먼 어느 곳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지요. 이 멋진 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답니다. 그녀는 바로 천조각으로 피를 닦으면서 잠시 소원을 빌었어요.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눈,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에 어여쁜 여자아이를요. 그리고 어느 날 착한 그 여왕의 소원은 이루어졌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수년이 흐른 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착한 왕비는 병에 걸렸고 곧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그 왕은 나이가 들었고 급속도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았어요. 그 새로운 여왕은 아름다웠지만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녀는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심했어요. 매일 그 여왕은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며 질문했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마법 거울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시죠.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대답을 들은 여왕은 무척 행복했지요. 사악한 여왕이 온 이후로 성 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악행이 궁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은 성으로부터 머나먼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사악한 여왕은 왕이 가버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수년이 흐르고 백설공주는 자라서 아름다운 승려가 되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왕자가 갑자기 물을 마시려고 서 있던 강 위에 비친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새들만 눈일 뿐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여왕은 마법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지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여왕은 마법 거울의 대답을 듣고 무척 분노했어요. 그녀는 바로 사냥꾼을 불러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지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의 심장을 내게 가져와. 군인은 백설공주를 여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서 오렴, 백설공주. 아무래도 성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숲으로 가서 신선한 공기 좀 쐬고 오렴. 걱정 마라. 믿음직한 사냥꾼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여왕이 시킨 대로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사냥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백설공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궁전에 얼씬도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해가 지자 그는 그녀를 숲속에 남겨두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어두운 숲속에 혼자 남겨져 무서웠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서 울다가 잠들게 되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주 작은 동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이 동물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길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그들만큼 작고 귀여운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백설공주는 조금 망설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물건들은 모두 너무 작고 온통 더러웠어요. 백설공주는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라도 돕기로 했죠.
그녀가 집을 모두 치우고 나니 아주 깨끗해졌어요. 백설공주는 작고 귀여운 도구로 요리를 했고 먹을 것을 만들었답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아주 작았어요. 침대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무척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잠들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침대를 모아놓고 누워 곧이어 잠들어 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사랑스러운 집의 집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게다가 맛있는 냄새도 났고요. 클럼지는 스프를 먹고 싶었지만 서투른 나머지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에이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요.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누가 이걸 다 한 거지? 일단 잠을 자고 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라며 레이지가 하품을 했어요. 7 난쟁이는 모두 계단을 올랐어요.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의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인기척을 느낀 백설공주는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던 7 난쟁이의 14개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것 같군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겠죠. 에이스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개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7 난장이. 얘는 졸리, 앵그리, 클럼지, 슬럼피, 레드. 나는 에이스. 그리고 얘는 슬리피. 백설공주는 7명의 재미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무척 행복했답니다. 백설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7 난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슬퍼했지요.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 주었어요. 7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된 백설공주는 그들을 항상 도와주었지요.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여왕이 마법 거울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하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의 대답은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그 여왕은 백설공주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그 사냥꾼이 가져다 준 심장이 사슴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왕은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 난쟁이의 집에 즐거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일하러 가는 7 난쟁이의 뺨에 키스하며 배웅을 해줬지요. 말한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낯선 사람이 노크를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요, 에이스. 하지만 늦지 마세요. 알았죠? 백설공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난쟁이들이 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누구세요? 에이스, 당신이에요? 문 밖에서 늙은 여자가 말했지요. 해치지 않아요. 문을 열어줘요. 백설공주가 구멍을 통해 보니 문 밖에는 불쌍해 보이는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곧 문을 열어주었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나는 지나가던 늙은이에요. 수프 한 그릇만 주면 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수프 한 그릇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에 가장 맛있는 최고급 사과를 드리리다.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요. 백설공주는 호기심에 한입 가득 사과를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바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악한 여왕이 할머니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 사과는 천상의 맛은커녕 독이 가득 든 사과여서 한 입이면 백설공주를 잠들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 때문에 백설공주는 깨어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에이스는 한입 베어진 사과를 발견했지요. 이 사과는 독이 든 게 틀림없어. 그 여왕의 짓이야. 백설공주는 잠들어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답니다. 난쟁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보물로 만든 유리관에 그녀를 뉘었어요. 그리곤 숲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언덕 꼭대기에 두었지요. 하루는 왕자가 백설공주가 잠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의 친구들은 그를 백설공주가 잠든 유리관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그 왕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가 예전에 봤던 강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꿈속에서도 봤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리관을 열고 백설공주에게 키스했지요. 그러자 그 순간 백설공주와 왕자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저주를 풀고 마침내 그녀를 깨어나게 하였답니다. 그때 마침 백설공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이 마법 거울을 깨부수고 그 사악한 여왕을 궁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마침내 백설공주는 궁전으로 돌아와 아빠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설공주와 그 왕자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과 백설공주, 왕자, 그리고 일곱 난쟁이들은 모두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